최근 누리호 성공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미래 성장 먹거리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들 문제에 대해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 국가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달 탐사선 다누리도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물론 우리의 우주 기술의 한 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기술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업무 보고에서 좀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장기 계획이 담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주에 대한 예산이 훨씬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련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번 이제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인 이제 관심사가 높아졌고 거기에 부합해서 새로운 이제 도약을 해야 되고 우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원천적인 기술을 더 육성을 시키고 관련 이제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얻었던 그런 발사 성공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민간을 또 도와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우주 산업을 또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이후에 또 이제 달 탐사선, 달 궤도선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쏘아 올려서 또 뭔가 또 한층 우주의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향후에는 2031년 우리나라도 달에다가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계획도 준비 중에 있고 그러한 계획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정부의 기본 어떤 계획에 담길 예정입니다. 네. 정부에선 또 이 항공우주청 신설 계획을 내걸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도 궁금하고 또 거론되는 사천이 유력한지도 좀 궁금해합니다. 더해서 이 문제와 처우 문제로 이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의 불만이 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항공우주청 설립은 이제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지역도 이미 이제 국가 인수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사실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할 때 그 입지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고 또 우리 관련 연구원의 어떤 처우 개선 이 문제도 관련 연구회와 항공우주연구원 사이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은 또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누리호 이슈만큼이나 또 뜨거웠던 게 한국 수학자의 첫 필재상 수상이었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젊은 수학자들이 보다 좀 자유롭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연구자 출신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연구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뭔가 이렇게 서류적인 문제나 이런 뭐랄까요 연구에 좀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 좀 더 이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허 교수는 대학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국적은 미국입니다. 네. 이번에도 여름방학 기간을 고등과학원에서 지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요. 이러한 역량 있는 인재를 국내에서 계속 좀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이틀 전에 허준희 교수와 같이 저녁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 수학자, 예. 젊은 과학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네. 그에 걸맞게 뭐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원할 것은 지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허준희 교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본인의 능력에 달려 있었겠지만 또 한편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수학자께서 예. 허준희 교수가 서울대에 다니고 있을 때 재학 네. 때 와서 어떤 큰 이제 수학으로의 어떤 길을 긋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얘기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런 훌륭한 과학자, 수학자, 뭐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좀 외국에서 국내에 와서 뭔가 좀 대접을 받고 제대로 이렇게 좀 국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많이 또 국내에서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중요성을 연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좀 바쁜 일정을 같이 소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평생 또 매진해온 분야인 만큼 좀 이 질문은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 추월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확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제 중국을 크게 앞서는 것은 사실이고, 예. 뭐 당연히 우리가 그 수월성을 꼭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팹리스, 설계하는 부분. 네. 하나는 만들어주는 쪽, 파운더리 이렇게 돼 있는데 팹리스를 가지고 따지자면은 현재 상황에서도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이고 파운더리는 우리의 이제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해서 10% 후반대, 뭐 18% 안팎으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파운더리도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세 개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은 10%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네.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은 자칫 이제 파운더리 시장 분야에서도 중국이 초월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중국을 좀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또 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에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퍼스트 무버로 선도자로 나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갈 대상이 뭐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탐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예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협력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력, 인재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로 세계를 앞서가려면은 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탁월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예, 그 탁월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정부에서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요. 통신 3사 CEO와 간담회에서 그 5G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었고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세계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일부 통신사가 지금 월 사용량 24GB 중간 요금제를 대상으로 내놔서 이게 소비자 선택을 넓히자고 했던 그 취지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본 취지, 방향과 살펴봤을 때 이게 맞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현재 보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논란의 여지는 지금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통신사에서 그런 중간 요금제를 내주셨다는 데에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들이 있고 그래서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비대면화로 이 디지털화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이전부터 공공 데이터의 일반 제공을 통한 혁신 지원 같은 방안들을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요. 추가로 이전의 정책과 다르게 새롭게 디지털화를 위해서 도입될 정책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디지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생태계를 조성하고 뭐 어떤 자율 규제를 도입을 하고 가능한 한 산업이 진흥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않고 네. 스스로 규제를 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 또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나서서 또 과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또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역시 또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재도 거기에서도 수준별로 다양한 인재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계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정부가 이 분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우 장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